최근에요. 부산하고 수도권에서 꽤 오래된 철강 유통업체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회사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통했던 성장 공식, 이게 좀 한계에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스틸앤스틸 김홍식 대표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철강 유통업계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자를 보면서 왜 예전 방식이 더는 안 통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철강 유통이 살아남으려면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산업 트렌드 변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88 올림픽 이후에 시장이 막 커질 때는 철강 메이커 대리점 자격만 있으면 뭐 그냥 성공 보장이다, 이랬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1조 원 매출 해서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메이커 가까이 이게 뭐 최고의 전략이었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는 완전 반대니까 이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긴 있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인데요. 첫째는 시장 자체가 줄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인구가 2020년에 딱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고 철강 내수 판매는 사실 2014년이 정점이었거든요. 그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한 5,600만 톤, 700만 톤이랬는데 요즘은 5천만 톤 초반대, 이 정도로 좀 예상보다 빨리 축소된 거죠. 5천만 톤 초반대요? 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업 구조나 수요 기업들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동차, 조선, 가전 같은 주요 수요처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니까 그쪽에 납품하던 국내 중소협력업체들 물량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 중소업체들은 또 인건비 오르지, 전기료, 금리 부담 커지지, 뭐 일할 사람 구하기도 어렵지. 이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져서 자꾸 더 싼 소재를 찾게 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악순환이네요. 네. 특히 뭐 건설 자재나 주방용품 같은 거는 아예 완제품 수입이 확 늘면서 국내에서 만들던 회사들이 그냥 문 닫거나 아니면 수입 유통사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이게 결국 2차 유통, 1차 유통 다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엔 메이커 주문까지 줄어드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는 좀 뼈아픈 얘기인데 유통업체 스스로가 좀 제 기능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인 실수요가를 직접 뚫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공이나 보관, 딱 맞춰 납품하는 이런 서비스보다는 그냥 당장 팔기 쉬운 다른 유통사들한테 넘기는 그 2차 유통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졌죠. 뭐랄까 좀 쉬운 길을 택했다고 할까요? 단순 판매에만 좀 치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 안 좋아지고 수요 기업들은 막 원가 절감하려고 필사적이 되니까 이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딱 부딪힌 겁니다. 이제 와서 바꾸려니 뭐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과거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쉽게 바뀌지도 못하고요. 그 결과로 시중에 가공 설비는 넘쳐나는데 가공비는 한 30년 전 수준에 머무는 뭐 그런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많은 유통사가 좀 방향을 잃은 상태죠.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이게 또 유통만의 잘못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철강 메이커들도 사실 책임이 있죠. 경기가 좋을 때는 직거래 늘려서 이익 챙기고 또 안 좋을 때는 유통 채널에 물량 밀어내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생산량, 매출 실적 이게 우선이니까요. 네네. 가격 정책도 계속 부딪혔죠. 메이커는 원가 올랐다고 인상한다 그러고 유통은 시장에선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올리냐 내려달라 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서로 믿음이 많이 깨졌어요.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시장도 줄고 산업 구조도 바뀌고 유통 내부 문제, 메이커랑 관계까지 정말 얽히고 설켰군요. 뭐 정부 부양책으로 건설이 잠깐 살아날 수는 있어도 핵심인 제조업 성장은 좀 한계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철강 유통은 대체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 메이커 쪽에서 보면요. 너무 비슷비슷한 유통사들이 많아요. 이걸 좀 제대로 가려내는 작업, 뭐랄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가능성 있는 유통사들을 선별해서 뭐 교육을 시키던 다른 잘하는 곳 견학을 보내던 해서 스스로 좀 깨닫고 변화하게 자극을 줘야죠. 유통 정책 자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물량 많이 판다고 인센티브 줄 게 아니라 실제 최종 소비자, 실수요가 비중이 높거나 좀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곳에 가점을 더 주는 식으로요. 실수요 비중이 중요하군요. 그럼 유통업체 스스로는 뭘 해야 할까요?
가격만으로는 안 될 테고. 그렇죠. 가격 경쟁은 이제 답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납기 잘 지키고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요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가공 서비스라든가 물류 서비스 같은 부가가치를 확실히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사가 딱 원하는 사이즈대로 정밀하게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재고 부담 없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딱딱 배송해주는 JIT 지원 같은 거요. 네네. 결국 메이커보다는 최종 고객, 실수요가에게 훨씬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수요가랑 같이 손잡고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길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아, 수요가와 동반 수출이라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인력, 설비, 투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은 충분한 자금력, 또 전문 인력,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나 시스템, 이걸 갖춘 좀 준비된 유통기업들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체질 개선과 투자가 필수적이네요. 네, 철강이 사양산업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철을 완벽하게 대체할 소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필수재잖아요. 중요한 건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고객 요구에 맞춰서 스스로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전략을 짜서 실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유통이 우리 몸의 실핏줄 같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 실핏줄이 건강해야 제조업이란 몸 전체가 잘 돌아가고 또 철강 산업 전체도 계속 갈 수 있겠죠. 올바른 유통망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철강 유통의 현재와 미래, 생존 전략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홍식 대표 분석의 핵심은 결국 유통이 단순히 물건을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최종 수요가의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서비스 파트너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사업에서는 어떠신가요? 단순히 파는 것을 넘어서 고객에게 어떤 꼭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제공해야 할지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은 또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